여기는 대한민국 하늘. 하늘에서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비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휴전 국가라고 들었는데 지금 다시 전쟁이 시작된 건가요? 왜 하필 우리가 온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라드자크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공군 특수부대팀에서 지난달까지 복무했던 자푸안 라드자크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유일의 특수부대로서 저희는 최근 한국의 전투기를 테스트해보는 경험을 가졌고 조종 실력이 뛰어났던 병사들을 계급별로 선발하여 한국으로 단체 포상 휴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1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처럼 최신 기술을 접목한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조작하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역시나 한국만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투기라 그런지 30분의 비행으로 바로 안정감을 찾고 적응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8명의 동료는 1년치 휴가를 몰아서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모든 동료 병사들은 저희 8명을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많은 국민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이 가실 텐데요. K-팝, 한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것도 맞지만 바로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한국인 사령탑 김판곤 감독님 때문입니다. 한때 아시아 축구의 강호였던 화려했던 명성을 잃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정상급 위치를 잃고 표류하던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이 김판곤 감독님의 지휘력으로 다시 명성을 되찾고 있기 때문이죠. 김 감독님 부임 이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최근에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그룹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김 감독님의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27전 18승 3무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말레이시아 사상 최초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라는 역사도 기대 중입니다. 물론 이번 여행이 단지 군인으로서 휴가를 가는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비행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오라는 상부의 뜻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을 향하는 저와 동료들은 가벼운 마음만으로는 말레이시아를 떠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본 사람은 저희 부대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매일 훈련만 하면서 살아왔지 전투기를 잘 만든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한국으로 같이 가는 부대원 중에는 한국이 다른 가난한 나라들처럼 방위산업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그 순간까지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한국까지 약 6시간 30분의 비행시간 끝에 저희 8명의 병사는 한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득 채운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고 저희 말레이시아 특수부대원들은 압도를 당할 정도였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인천공항을 제대로 구경도 못한 채 입국장 앞에 도착했고 너무 천천히 줄어드는 입국 심사줄 때문에 짐이 많았던 저희 부대원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국인들은 대기줄을 거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듯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곧 왜 이렇게 입국 심사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온 단체 여행객들이 문제였습니다. 거의 200여 명 정도로 보이는 일본 관광객 중에는 일본 여권을 숨기고 한국 여권을 보여주며 자기는 부모 한쪽이 한국인인데 왜 다른 한국인들과 차별하며 입국 심사를 늦게 해주냐고 깽판을 치는 일본인들이었죠. 일본인들 때문에 뒤에 줄 서 있던 저희를 포함한 다른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던 거였죠. 여권을 미리 확인하며 돌아다니시는 한국공항 직원분께서 평상시에는 외국인들도 프리패스로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상황이니 이해를 해달라며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시간 정도를 기다리며 힘들게 입국 심사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인천공항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는데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를 비롯해 다른 부대원들도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규모도 대단했지만 이렇게 커다란 공항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인프라에 놀라 자빠질 정도였죠. 입국장 밑에는 많은 음식점과 편안한 카페, 심지어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만 타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저희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공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지 공항에는 한눈에 차지도 않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이 없는 저희 외국인들에게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도인 서울까지는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는데요. 입국장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공항버스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크기의 개인 택시부터 가족 단위로도 탈 수 있는 대형 택시도 질서정연하게 대기 중이었습니다. 동남아는 호객 행위를 하는 택시 사기도 많은데 한국은 모든 기사님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군인이라 월급이 많지도 않고 택시를 타기에도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저렴하면서도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 공항철도를 향해 걸어갔기에 찾아가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동료 병사 중에 지하철을 처음 타는 탈라하라는 부대원이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처음 타다 보니 문틈 사이로 발목이 끼어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특수부대원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겪다 보니 모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그때 휴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젊은 한국 군인이 비상벨을 누르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철도 기관사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운행을 급하게 멈춰달라고 했던 거죠. 덕분에 탈라하는 무사히 발목을 빼내고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듣긴 했는데 젊은 한국 군인도 굉장히 영어를 잘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고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한의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가는 길이 같다며 한국 군인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한의원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바늘 같은 걸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탈라하 대원이 치료를 받고 신기하게 통증이 바로 사라졌다며 잘 걸어다니더군요. 그런 대단한 치료라면 병원비가 비싸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치료비가 고작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수부대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서 저희는 몸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2만 원이라는 말에 나머지 7명의 부대원도 각자 아픈 부위를 얘기하며 침 치료를 받았고 모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치료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적어도 3번 정도는 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이 3번의 치료를 받으려면 예약만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엔 저희가 한국 휴가 일정이 10일뿐이라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의사분께서는 한국은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매일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다리로 TV에서만 보던 서울을 구경하며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서울 투어를 위해 이용한 한국의 2층 버스는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청결함과 편리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의자가 너무 더럽고 주변에 먹다 버린 쓰레기도 많을 정도로 더러운 모습이라 빈자리가 나도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 버스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특수부대원들도 서로 빈자리를 찾아서 앉게 되었고 서울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저희 대원 모두가 무작정 버스만 타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 시민분께서 저희 대원 중 한 명을 쳐다보셨고 동남아인의 군복까지 입고 있던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건지 말을 거셨습니다. 서울 투어버스는 관광지별로 내렸다가 다시 타도 요금이 무료인데 계속 앉아만 있는 저희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다음 정거장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로라면서 내려서 구경을 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다른 곳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2층 버스가 신기해서 탔던 저희는 그렇게 한국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대원들은 모두 내리면서 한국 시민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종로, 명동, 광화문을 구경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희는 한국이 이런 곳인 줄 몰랐다며 놀랐습니다. 다 똑같은 서울 시내이고 몇 정거장 차이도 안 나는 가까운 곳끼리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니. 한국의 전통 건물부터 미래 도시 같은 고층 건물들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보다 국토가 3배나 작은 한국인데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도시들과 비교해도 서울은 훨씬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인프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죠. 오토바이가 정신없이 다니는 말레이시아는 버스를 이용하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수십 배는 많아 보였고 버스는 특별히 도로 가운데 지름길로 다닐 수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무래도 동남아로 수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답게 도로 상황 또한 선진국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현실에서도 정말 부자들이 사는 나라 같았습니다. 버스 투어를 끝내고 어제 발목을 다친 탈라하 대원을 위해 다시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한국 군인이 통역도 해주고 접수도 도와줘서 걱정 없이 치료만 받고 나왔는데 오늘은 저희 부대원들끼리라 서로 접수를 내가 하라며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간호사분께서 어떤 일로 왔는지 물어보셨고 저희는 어제의 사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부대원들은 한국어로 인사조차 할 줄 몰랐지만 다행히도 젊은 간호사분께서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고 계셨고 덕분에 제 동료는 무사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저희는 서울 맛집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간호사분께서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진료 예약을 해도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기에 당연히 한국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한국은 다 예약 환자만 받고 있어서 10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군인에 대한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 수가 너무 적어서 수많은 군인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몇 달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아무리 군인이라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 그 병원비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찰과 치료까지 모든 걸 포함해도 2만 원이 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다시 한번 의료 강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졌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영어를 잘했던 젊은 간호사분께서 이왕 한국에 오셨으면 한국을 제대로 즐기다 가시라며 관광지 리스트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대신 한국의 맛집들은 꼭 예약을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을 관광하며 놀라웠던 점은 동남아인들인 우리에게도 친절했던 한국인들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10,000원이 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도심에서는 거리가 멀면 추가 요금이 많이 붙는데 서울은 어딜 가나 기본 요금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고 외국인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안에 영어는 필수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호사분께서 알려주신 광화문, 청계천, 종로시장을 투어하며 눈과 입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셋째 날 저희는 한국 방문에 주목적이었던 비행 현장을 방문하러 출발했습니다. 저희를 통솔했던 가장 선임이었던 다하리 대위는 한국에 방문 중인 말레이시아 국방부 직원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신들보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저희 특수부대원들이 현장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며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 방문을 비롯해 여러 한국의 필수 방문 코스를 함께 견학할 수 있도록 일행으로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신 한국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5월 저희 말레이시아는 한국카이의 F-50 전투기를 18대 수입하는 최종 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4번이나 바뀐 지난 7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관심을 보였으며 러시아, 체코, 중국, 인도, 터키까지 6개 국가의 대표업체가 참여한 경쟁이 치열한 입찰 공고에서 한국의 FA-50 기종이 단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말레이시아 공군의 요구도를 유일하게 만족하는 기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전투기가 만들어서 오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공군 특수부대원들과 조종사 몇 명이 특별 휴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함께 한국에 가서 전투기 시승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2017 말레이시아 리마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한국 공군 블랙 이글스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보여줬던 멋진 에어쇼와 하늘에 펼쳐진 장관에 저희 공군 특수부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 전투기 조종사분들 덕분에 한국의 선진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고 저희는 무사히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말레이시아 공군 부대로 돌아간 저희 8명은 다른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겪었던 많은 일을 전해주었고 한국에서 한방치료라는 놀라운 의술로 치료를 받고 탈라하 대원의 발목이 고작 이틀 만에 건강해졌다는 말에 많은 부대원들이 한의원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군인들은 전역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는 의료 혜택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국민이 평생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조차 그런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저 전투기를 잘 만들고 축구를 조금 잘하는 나라인 줄 알았던 한국이 문화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모든 게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느낀 충격적인 단체 휴가였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러움을 느낀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라드자크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